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 막히는 침묵과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이건 꿈일 거야.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단단하고 냉정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따뜻한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갔고 고개를 숙이며 슬퍼하는 사람들, 의무감으로 들른 듯 무심한 사람들, 인사를 받아야 했죠.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형식적인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내 가슴에 닿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빈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길게 풀어내린 검은 머리, 깊게 눌러 쓴 검은 모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저 사람, 뭔가 이상해. 그 여자는 머뭇거림 없이 곧장 남편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고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친척은 아니야. 나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도 가족 중에도 이런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며 시선을 피하는 것을.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두 손으로 들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죠.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었죠. 이 이상한 슬픔은 무엇인지, 이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은 무엇인지. 그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어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았죠. 그녀는 끝까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죠. 울음 섞인 한숨, 쉰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들, 묵직한 슬픔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한 친척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알지 않아? 그 사람 둘째야. 둘째, 그 말이 맴돌다 가슴 한복판을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듯 서 있었죠. 설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죠. 남편의 두 번째 가족,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나는 멍하니 빈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속삭였죠. 확실하대. 같이 산 지도 꽤 됐대.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던데. 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듣지 못했으면 좋았을 소리들이 빈소 곳곳을 비집고 스며들었죠. 그 낯선 여자는 여전히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검은 모자에 가려진 얼굴, 한없이 슬퍼 보이는 표정. 참지 못하고 나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순간 눈을 피했고 그 짧은 찰나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조문객일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다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다물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작은아버지가 내 옆을 스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둘째도 왔구만. 어지간히 정이 깊었나 보네. 둘째, 그 단어가 가슴을 쿡 찔렀죠.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거웠죠. 그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도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 누구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 사람을 오래 사랑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죠. 영정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몸이 덜덜 떨렸어요. 겨우 숨을 고르며 빈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나는 뭘 믿고 있었던 걸까?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살아왔던 걸까? 빈소 뒤편, 창백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구나.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어요. 남편의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함께 먹었던 반찬 그릇이 덜렁 남아 있었죠. 여기까진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 나는 휘청거리듯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장, 남편이 쓰던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향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나는 천천히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해 둔 서류들, 명함들, 그리고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죠. 보험 수익자 김서진,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은 나를 남기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그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뭐였던 걸까? 나는 그냥 서류상 아내였던 걸까?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다음 주에는 바다 보러 갈까? 네가 있어서 행복해. 수신자는 김서진. 나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커플링을 낀 손, 함께 웃고 있는 얼굴, 소풍 가는 듯한 밝은 표정들. 남편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나는 버려진 거였어. 나는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또 김서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어왔죠. 그런데 눈물 한참 뒤에야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거실, 옛날식 꽃무늬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나는 남편의 보험 서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 여자 보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남들이 알게 되면 집안 망신이니까.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신 거예요? 가짜 가족 만들어 놓고 체면을 위해 저를 버티게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네가 불쌍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죠. 이제 저도 체면 같은 거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보험 서류, 통장 기록, 나는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죠. 법적으로 정식 혼인 관계를 맺은 아내는 모든 상속권과 권리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오래 동거를 했더라도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복잡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편은 발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사진을 제출하고
함께 살았던 기간을 증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공식적인 배우자란에 올라있는 이름은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번 재판이 끝날 때마다 텅 빈 복도에 앉아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무너지는 건 그쪽이어야 해. 몇 개월 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 고인의 상속 재산 및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는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에게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변명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던 사람들. 나는 그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옷장, 서랍, 책상, 수년간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나는 조금씩 과거를 털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은 모두 상자에 넣어 창고로 보냈죠.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억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방 한 칸짜리 햇살이 잘 드는 오래된 아파트. 나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모두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죠.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에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보았어요. 하얀 들꽃 하나,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텐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한참 바라보았죠.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나는 그렇게 조금씩 나를 되찾아갔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길, 새로운 나. 나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